유의수준 좀 설명하다 말았습니다. 자, 유의수준. 유의수준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는 1종 오류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1종 오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고, 1종 오류가 2종 오류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제가 없는 사람을 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죄인 10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종 오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차민 기무가설을 기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오류를 갖다가 우리가 1종 오류라 그러고, 이거를 그때의 확률을 알파로 표시합니다. 알파로 표시하고, 이걸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인 기무가설을 갖다가 우리가 채택함으로써 발생되는 오류, 거짓을 참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발생되는 오류를 우리가 2종 오류라 그러고, 메타 리스크 또는 우리가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베타 리스크 또는 2종 오류라 그러고요. 거짓을 거짓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식별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때의 확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1-베타가 되겠죠. 거짓을 갖다가 우리가 거짓이다라고 말할 때 발생되는 확률이 1-베타가 될 것이고, 이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했습니까? 파워, 검정력이라, 검정력. 정확하게 식별한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검정의 테스트의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 그지? 자,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우리가 보니까 어떤 방해 요인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 3학년 학생,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분포고, 그런데 인근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 3학년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 키 때문에, 키로로서는 우리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식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중학교 3학년들 학생들만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해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고등학생이 일부 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방해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방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중3학년을 어떻게 우리가 식별해낼 것인가. 그죠? 140cm 이하인 학생은, 중3이 아니라고 하자. 아니라고 하고. 물론 140cm 이하인 중학생도 있겠죠. 중3이 있겠죠. 그 다음에 160cm 이상의 학생 역시 뭡니까? 중3이 아니고, 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자. 물론 160이 넘어가는 중3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제외시킨다. 자, 제외시킬 때 어떤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중학교 3학년생들의 분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분포인데, 이 분포가 좀 섞여 있단 말이야. 그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인계치, 어떤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값들의 경계치죠. 최소값이 지금 140이고, 최소값이 140이고, 그죠? 최소값이 지금 보니까 140이고, 이게 임계 영역이라고 그러죠. 140이고. 그 다음에 이에 있는 애들은 뭡니까? 중3이 아니다. 기각하죠. 그 다음에 임계값 중복되는 중에서, 자, 이 교차되는 점이 딱 보니까는 160이야. 이 값을 넘어서는 학생들도 어떻다? 중3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방해 요인을 제거했고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오류가 생기죠. 만약에 지금 이 중3들의 분포인데, 이 중3들이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분포인데 평균이 지금 150이고, 그죠? 그죠? 이거는 고3들의 분포인데 평균이 지금 170입니다. 170인데, 이 중3들의 분포를 보니까 지금 중3을 갖다 140에서 160으로 잡아버리니까, 요게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중3인데도 불구하고 중3이 안 되잖아. 이게 참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되어버리잖아. 영적이잖아. 그지? 오류가 생기죠. 이 오류가 뭡니까? 이쪽 때는 이 영역이 이만큼의 확률을, 어떤 확률을 볼 수 있습니까? 참인데도 거짓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오류잖아. 그지? 이때 이만큼의 오류가 발생된단 말이야. 1종 오류가 발생된다는 거고요. 제외되죠. 그 다음에 요만큼, 요거를 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거 봅시다.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자, 이번에는 요쪽에 있는 학생들. 요쪽에 있는 학생들. 요쪽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 분명히 어떻습니까? 중3이도 하고 고3이도 하잖아. 이 지금 요 부분이 지금 고3들이 분포란 말이야. 이 고3들이야. 이 고3들이 보니까 160보다 작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근데 고3임에도 불구하고 틀렸잖아. 중3으로 분류하는 거죠. 중3이 아닌데도 중3으로 분류하죠. 자, 이건 틀렸죠. 틀린 것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오류가 발생되죠. 이종 오류가 발생된단 말이야. 그지? 이종 오류가 발생된다. 이때의 확률은 얼마야? 베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값들은 요 사이, 그지? 140과 160 요 사이에 우리가 뭡니까? 원하는 값들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조사를 했을 때 이만한 이 사이 값들은 들어간다면, 당연히 기무과세를 갖다가 채택할 거고, 요 사이에 또 우리가 뭐 조사한 값들이 들어간다면 기무과세를 갖다가 중3이라는 기무과세를 기각하겠지. 이렇게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뭡니까? 기무가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기무가설 H0. 중3들은 키가 160cm 보다, 그지? 160cm 보다 크고, 160에 잘 보세요. 140보다 크고, 어떻습니까? 160보다 작은, 요런 사람들을 우리가 중3이라고 하자. 이랬는데, 대립가설은 뭡니까? 요 사이가 아니고, 그죠? 그 나머지, 뭐, 이래 될 수 있겠죠. 요 사이는 그 중3이라고 하자 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 해서 뭐 중3인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버리잖아.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뭐 잘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걸로 좀 적읍시다. 보이는 걸로. 이걸로 적어야 되나? 저걸로 적어야 되나? 자, 깜깜합니다. 자, 색깔 자체가 색깔을 잘못 색했네. 다시 하겠습니다. 기무가설은 중3들은 키가 어떤 집단의 뭡니까? 지역에서 우리가 키가 중3들의 키가 140에서 160일 거다 이랬습니다. 대립가설 중3들의 키가 키는 140에서 160이 아닐 거다 이랬습니다. 대립가설입니다. 근데 내가 주장하는 거잖아. 내가 주장하는 값이 만약에 요게나 요게 들어가면, 요 둘 중에 어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기무가설은 뭐합니까? 밟을 수 있지. 키가 가죠. 중3들의 키는 요 값일 수도 있고 요 값일 수도 있죠. 아니, 요 값일 수도 있고 요 값에 들어간다면 중3들의 키는, 그죠? 140에서 160이 아니라고 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조사인 값이만 요 사이 값이 들어갔다, 그지? 이 140과 160 사이에 들어가면 뭔가 그렇네, 중3들의 키가 140에서 160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방금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1종 오류와 2종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봤을 때 그림을 그리면, 그림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방금 봤던 요 부분이 사실 오류잖아. 이게 지금 오류잖아요, 오류 에러잖아, 에러. 우리가 주장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에러인데, 오류 중에서도 이게 지금 요쪽이 지금 1종 오류고 요쪽이 1종 오류고 요쪽이 지금 뭐냐면 왼쪽이 지금 2종 오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1종 오류를 갖다가 타입 1 에러 1종 오류를 줄이려 하면은 2종 오류가 커지고, 2종 오류를 갖다가 줄이려면 1종 오류가 커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트레이드 오프 관계, 상충 관계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 자, 보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1종 오류를 줄이려고 기준을 갖다가 좀 바꿔봅시다. 우리 1종 오류 요거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이거 억울하다, 얘들은. 그러니까는 어떻다? 기준을 갖다가 좀 더 완화해가지고 중3들이 키를 160보다 더 클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자, 기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63이나 이래 되겠지, 그지? 되면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1종 오류가 여기에서 요 면적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들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뭡니까? 2종 오류가 여기에서 이만큼 더 늘어나잖아. 자, 1종 오류를 줄이고자 하면은 2종 오류가 1종 오류를 줄인다 하면은 2종 오류가 더 커진다, 그지? 됐습니까? 반대로 이 부분 지금 보니까 얘들은 고3인데 중3으로 분리돼서 억수로 자존심 상한다네. 그래서 우리 좀 어떻다? 키를 갖다가 좀 더 어떻게 그거 할까? 2종 오류를 요걸 줄이자. 그랬으면 줄이자. 그래. 중3들은 한 요까지 하자. 160이 아니라 중3들 키 더 작다. 그래 하자. 얘들은 그래 구제가 되는 거지. 구제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2종 오류가 되는 부분이 여기 요만큼 큰 면적에서 이만큼 작은 면적으로 줄어들지. 2종 오류가 줄어들었지. 2종 오류를 줄이려면 어떻습니까? 기준을 바꿔서 2종 오류를 줄이려면
일종 오류가 더 커지죠. 일종 오류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자, 이런 상충관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갖다 다 잡는 방법은 없을까? 예, 있습니다.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다 잡는 방법은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겠습니까? 증거잖아, 증거. 증거란 말은 샘플이잖아, 샘플.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지? 말했잖아. 파퓰레이션에서 10개씩 꺼내는 거, 샘플을 갖다가 10개씩 꺼내는 것보다 샘플 어떻습니까? 100개씩 꺼낼 때 이 값들이 어떻습니까? 요거보다는 더 이 값들에 근사하게 접근하겠지. 그만큼 뭐가 줄어든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앞에서 봤던 예, 우리 중심구간 정리해서 봤잖아. 표준 오차가 줄어들죠. 봐봐. 이거 원래 모양이 뭐 요대로 봐도 되지만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이 표본이잖아. 표본의 개수가 커지면 분산은 오차가 흩어진 정도니까, 그지?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어떻습니까? 이 값은 줄어들잖아. 오차가 줄어든단 말이야. 즉, 어떻습니까? 이 표본의 개수가 커지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이 분포 자체가 점차적으로 흩어진 정도인 분포가 이 폭 자체가 이 폭 자체가 줄어들면서 중심에 밀접하게 되고 분포는 점차적으로 요래됩니다. 이렇게 요래될 거고 요런 분포가 될 거고 요것도 어떻습니까? 표본의 개수를 커지면은 분포 자체가 요래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 잘못 그랬죠. 이런 식의 어떤 분포가 될 겁니다. 예, 이런 식의 분포가 뭐 하여튼 됩니다. 지울게요. 너무 그림을 갖다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예, 표본의 개수가 커지면요, 이 분포 자체가 점차적으로 요렇게 뾰족하게 돼가지고 쫙 뭐 이렇게 되고, 이것도 분포도 점차 뾰족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 이 폭이 줄어들어. 분산이 줄어들어. 표본의 개수가 커지면. 즉, 오차가 줄어든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만큼의 오류에서 이만큼의 오류로 오류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즉, 표본의 개수를 크게 하면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경제 통계 시간에 다 했던 건데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높아심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